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자, 앞에서는 기본 개념과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정말 시험에도 자주 나오지만 꼭 알아야 하는 유형들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아요. 자, 실제 상황을 2차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해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뭘까요? 그렇죠? 표현이 중요합니다. 얘를 식으로 옮기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문제 조건을 2차 방정식 표현하고요. 해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마지막 단계가 중요합니다. 무엇일까요? 확인입니다. 자, 앞서 저희가 함께 활용이라는 파트를 좀 다뤄보았죠. 자, 거기서도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것은 마지막 단계 이걸 확인하지 않아서 실수 많이 한다라고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 이야기도 다시 해볼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오는 게 뻔해요. 그래서 실수해, 자연수해 이런 조건들이 주어져 있고요. 조건에 맞는 해를 마지막에 확인해서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패턴인 거죠. 모든 활용 문제에 적용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큰 맥락만 보면 이거잖아요. 첫 번째는 미지수를 정해요. 그쵸? 자, 그 다음에는요. 그게 1차 방정식이든 뭐 부등식이든 2차 방정식이든 식을 세웁니다. 지금 2차 방정식인 거니까 방정식을 세우겠죠. 방정식을 세웠으면은 풀어야겠죠. 마지막 단계 뭐라고요? 확인이 중요합니다. 자, 세부적으로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이런 거잖아요. 미지수를 정하는데 그냥 막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뜻을 이해해서 되도록이면 구하려고 하는 것을 미지수로 놓는데 간혹 구하는 것을 미지수 x로 놨을 때 조금 계산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나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는 구하고자 하는 값을 미지수, 대체적으로는 또 x로 놓고 풀죠. 방정식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조건에 따라서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푼다라는 것은 해를 구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확인은 맨 끝에 조건에 맞는 답인지 확인하거나 단위를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대놓고 식이 주어져요. 때로는 식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경우도 있긴 한데 중등 범위 내에서는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식을 주고 2차 방정식으로 연결해 풀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공식이 주어지고 대신에 뜻을 해석하면 좀 더 좋겠죠. 그 되게 많이 나오는 게 그 세 가지인데요. N각형의 대각선 총 개수가 2분의 N 곱하기 N 빼기 3입니다. 자, 왜죠? 이 정도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잖아요. 만만한 게 오각형이죠. 조금 파악하기 좋은 게. 사각형은 너무 좀 재미가 없고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요. 자기 자신 한 개도 제외하고 이웃하는 두 꼭지점도 제외를 한다면 2개를 그을 수 있죠. 그럼 전체 꼭지점 수가 몇 개예요? 5개죠. 5개인데 거기에서 3개를 무조건 빼야 돼요. 자기 자신 양쪽에 이웃하는 꼭지점. 근데 그런 꼭지점이 총 몇 가지죠? 오각형인 거니까 5가지가 되죠. 단 이 점과 이 점을 놓고 보자면 대각선 하나를 얘 입장에서 몇 번 세워져요. 이 점에서도 한 번 세워지고 이 점에서 한 번 세워지는 거니까 모든 대각선이 2번 중복해서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만큼 나눠야죠. 중복 안 세잖아요. 한 번만 세려면 2로 나누면 되죠. 그럼 여기서 나중에 뭐만 바꾸면 돼요? N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O를 N으로만 바꿔주면은 그게 바로 공식입니다. 괜찮죠? 자, 이번엔 삼각형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해를 할 필요는 있겠죠. 저게 뭐냐면 삼각수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점이 하나 있으면 하나밖에 없겠죠. 점이 2개면은 그 점 하나에다가 밑에 2개를 깔고요. 점이 3개면은 앞에 있는 경우에다가 점 3개 이렇게 늘어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점이 1개일 때, 즉 n이 1일 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총 개수는 점이 하나입니다.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점의 개수라고 하죠. 자, 이제는 뭐예요? n이 2일 때. 즉 얘는 뭐냐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2줄짜리 2단계. 얘는 단계라고 할게요. 얘는 이 n이 의미하는 바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단계에서 그리고 2단계에서 필요한 점의 개수는 여기는 앞에 거에다가 2개가 들었죠. 자, 3단계에서는요. 3단계에서는 앞에 거에다가 3이 들었죠. 자, 지금 제가 계산을 하지 않고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디랑 연결이 될까요? 맞습니다. 수열이라는 파트,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수열, 규칙성에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죠. 그런데 그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조금 꼬맹이 때부터 규칙성을 배웠다라면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한번 했다라면은 그때 가면 되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계산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지켜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 가서 n단계가 된다라고 친다면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더하는 거고 1부터 n까지 더하는 그 방법이 나중에 수열의 합이라는 것을 배워 이 정도만 언급해 주시면 돼요. 그것을 정의한 게 n과 n 플러스 1을 곱한 거를 2로 나눈 거야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궁금한 친구들은 따라와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쵸? 약수의 총 횟수도 이해하기가 괜찮습니다. 이것은 n개의 점에서 2개를 순서에 상관없이 뽑는 방법의 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n명이 이렇게 있는데 악수를 할 수 있는 총 횟수가 몇 명이냐, 몇 가지냐 라고 한다면 나를 제외한 나머지 n-1명하고 악수하겠죠. 그러면은 그 한 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자신 제외하고 나머지 n-1명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겠죠. 근데 이런 아이가 몇 명이에요? 이런 아이가 n명인 거니까 거기다 n을 곱해주는데 마찬가지로 손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A랑 B랑 악수를 하나, B나 A를 악수하나 동일한 사건이죠. 그건 아까 대각선 개수에서의 동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복되니까 2로 나눈다라고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되게 쉬워요. 뭐냐면 이거를 유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아예 줍니다, 식을. n명의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하면 그 총 횟수는 이렇게. 하지만 저희는 이해를 했잖아요. 이때 어느 악기 동호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서로 악수를 한 총 횟수가 36이다. 그럼 결국 뭐예요? 동그라미 친 거 보면은 얘가 얘예요 라는 얘기잖아요. 이때 참석한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그럼 참석한 사람은 모르니까 얘를 n명이에요 라고 한 다음에 바로 적용하면 되죠. 그러면 2분의 n에 n-1 이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36이라는 거죠. 양변에 2를 곱하면 n에 n-1은 72가 됩니다. 물론 얘도 그냥 수식적인 의미로 접근하면 바로 구할 수 있긴 해요. 지금 2차 방정식 단원이니까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얘를 분배해서 정리하면 n제곱 마이너스 n 이항하면 마이너스 72는 0이고요. 합곱의 인수분해 가능하시죠? 합이 마이너스 1, 곱이 마이너스 72인 두 수는 9, 8에 72. 그쵸? 마이너스 9랑 플러스 8이죠. 그러니까 n-9 그리고 n 플러스 8은 0. 그런 다음에 합 마이너스 1, 곱 마이너스 72 확인하고요. 따라서 만족하는 n의 값은 9 또는 마이너스 8이지만 지금은 9만 되죠. 왜냐면 사람의 수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은 자연수이므로 n은 자연수 혹은 n은 양수이므로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정답 몇 명인 겁니까? 답 쓸 때 9라고만 적으면 안 되죠. 요런 거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몇 명인지라고 정확히 단위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를 붙여서 답을 써야 된다. 이거 지도해 두시고요. 자, 직관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1 차이 나는 두 자연수의 곱이네요. 1 차이 나는 두 자연수의 곱 하다 보니까 9, 8에 72가 나왔어요. 근데 앞에 게 큰 거니까는 그래서 얘는 9 곱하기 8이니까 바로 n이 9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괜찮죠?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기호가 주어진 경우. 연산의 규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주어진 연산 또는 기호의 정의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세우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산 기호를 두고 앞뒤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두 실수 x, y에 대해서 실수 사이에 이런 기호가 있다면 그것은 이렇게 계산하세요 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정의죠. 이 연산의 정의인데 저는 x, y라고 일단 읽어주되 우리끼리 약속인데 꿀팁을 알려줄게 라고 한 다음에 앞뒤라고 하면 절대 실수 안 한다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앞뒤니까 앞과 뒤의 곱 더하기 앞 빼기 뒤 이러면 절대 안 헷갈립니다.
자, 볼게요.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 값을 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데리고 나와야겠죠? 얘가 앞, 뒤잖아요. 얘가 X의 역할, Y 역할이죠. 그래서 3A 플러스 2에다가 뒤, A-를 곱하고 더하기 앞, 즉 3A 플러스 2 빼기 뒤. 자, 이때 주의사항. 빼는 값이 한 문자가 아니라 식일 때는 괄호를 꼭 써주세요라고 하세요. 이렇게요. 그 결과가 5가 나온다.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풀면 되죠. 자, 정리 들어갑니다. 3A 곱하기 A니까 3A 제곱. 여긴요. 마이너스 3A. 여긴요. 플러스 2A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A. 상수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2. 맞나요? 자, 뒤에 거는요. 플러스 3A 플러스 2. 괄호 풀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2항에서 마이너스 5는 0까지. 괜찮아요. 네. 동량 정리할게요. 일단 3A 제곱 쓰고요.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3A 마이너스 A 정리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2A 더하기 3A 1A인가요? 그래서 플러스 A. 자, 얘는 지워지고요. 상수항 정리해서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얘는 뭐예요? 대각선의 곱의 합. 곱이 3이고요. 곱이 마이너스 4인데 대각선의 곱의 합이 1이 되게끔 경우를 만들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3, 1. 자, 여기 4, 1. 3과 4의 차이가 1 맞는데 합이 1이 되려면 어디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그쵸? 밑에. 위에는 플러스죠. 곱해서 마이너스 3, 곱해서 4, 더해서 요거 A의 개수 1 맞죠. 자,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봤더니 다음과 같네요. 3A 플러스 4 그리고 A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0 또는 0. 즉 A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4 또는 A는 1인데 자, 문제에서는 그 실수 A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A 값들의 곱은 두 개를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4가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유형은 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파트의 내용은 계속 나옵니다. 어느 단원과 연결돼서 또 나옵니다.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 때도 좀 특정적인 문제일 때 은근히 기본 개념을 이제 조금 연결시키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규칙성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연수, 정수, 제곱수 등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제 2차 방정식을 세우게 하는데 저희가 좀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뭐냐면 연속하는 두 정수 혹은 연속하는 세 정수 이렇게 나오면 돼요. 연속하는 두 정수의 차이가 뭐예요? 특징. 그쵸? 얘네들은 차가 1이라는 얘기죠. 누구를 문자로 두느냐의 차이 말고는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작은 정수를 x라고 했다면 그 다음 1큰 수가 되겠죠. 그리고 혹은 큰 수를 x라고 했다면 1 작은 수가 앞에 수였을 것이고요. 이때 x는 정수입니다 라고 써줄 필요가 있고요. 연속하는 세 정수는요. 놓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제일 작은 걸 x라고 했다면 1씩 커지면 되겠죠. 왜냐면 연속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연속하는 정수 이 단어의 특징이 아까 뭐예요? 차가 1이라고 했잖아요. 1씩 커진다. 혹은 가장 큰 걸 x라고 했다면 1씩 작아진다. 아니면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운데 걸 x라고 해요. 그러면은 앞에 거는 1 작은 수, 뒤에 거 1 큰 수가 되겠죠? 이 모든 세 가지 모두 다 x는 정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 힌트를 드렸어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연속하는 두 짝수라고 했습니다. 자, 짝수들의 특징이 뭐죠? 차이가 2라는 거죠. 2, 4, 4, 6, 6, 8 여러 개 나열해도 마찬가지죠. 연속하는 두 짝수, 연속하는 두 홀수 마찬가지로 뭐예요? 연속하는 이란 말 때문에 연속하는 짝수 혹은 연속하는 홀수 마찬가지로 뭐예요? 차가 2가 되는 특징을 갖는다라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제가 작은 짝수를 x라고 했다면 그 다음 연속하는 짝수는 이 큰 수. 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짝수라고 했다면 반드시 x는 짝수라고 꼭 적어줘야 돼요. 홀수라고 했다면 반드시 x는 홀수라고 꼭 적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확장하면 연속하는 세 짝수라고 하면 앞에 거 x라고 했어요. 그 다음 건 x 플러스 2,
x 플러스 4. 홀수도 마찬가지죠. 가운데 걸 x라고 했어요. 연속하는 짝수 혹은 홀수일 때. 그럼 앞에 거 이 작은 수, 뒤에 거 이 큰 수. 그래서 마지막에 확인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한번 알아볼게요. 연속하는 세 짝수 중 가장 큰 짝수의 제곱은 이라고 했잖아요. 자, 보시면 연속하는 세 짝수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자연수를 x로 할 건지 가운데 걸 x로 할 건지 아니면 마지막 거를 x로 할 건지 결정해 줘야겠죠. 자, 그런데 가장 큰 짝수의 제곱은 나머지 두 짝수의 곱의 2배보다 20이 클 때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바로 뭐겠어요? 바로 방정식. 이것을 세울 수 있는 큰 힌트가 되겠죠. 이렇게 적고 가면 좋습니다. 이 세 짝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속하는 세 짝수라고 했으니까 뭐든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가운데 짝수를 x라고 해볼게요. 얘보다 작은 짝수는 그렇죠. x-2. 큰 짝수는 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때에 가장 큰 짝수의 제곱은 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말하는 거죠. x 플러스 2의 제곱을 말하네요. 나머지 두 짝수의 곱이라는 것은 바로 x-2 곱하기 x를 말하고 여기에 2배를 한 것보다 20이 크다. 누가요? 바로 이 값이요. 이제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볼게요. x 플러스 2의 제곱은 두 개 곱한 거 x-2 곱하기 x 앞에 쓸게요. 여기 곱하기 2. 왜냐면 2배 했으니까요. 2배보다 20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진다는 얘기죠. 자, 이제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요 2x를 나머지 거에다가 이렇게 분배 정리하면 불러보세요. 얼마가 됩니까? 자, 2x제곱 곱해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20되죠. 한쪽으로 몽땅 2항 정리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2항에서 정리하면 2x제곱 빼기 x제곱으로 x제곱이 되죠. 자, 2항 정리하면 마이너스 8x가 되고요. 자, 2항에서 정리하면 플러스 16은 0이 됩니다. 그리고 봤더니 이게 뭐예요? 그렇죠. x-4 전체 제곱, 완전 제곱식이 됐죠. x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4가 됩니다. 자, 이때 확인하셔야 돼요. x가 4니까 앞에 거 2, 뒤에 거 6되죠. 즉, 결국 연속하는 세 짝수는 2하고 4하고 얼마죠? 그렇죠. 6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2 더하기 4 더하기 6으로 얼마가 됩니까? 바로 12가 됩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활용 문제에 대체적으로 문장을 식으로 옮길 때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은는이가 앞에서 끊어주시면 되고요.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문장, 핵심 문장을 표시하게 지도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미지수 잘 결정하고 방정식 세워서 해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은 세 짝수를 구하라고 했긴 했지만 만약에 가장 큰 짝수를 구하세요. 가장 큰 짝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큰 짝수를 x로 안 놓고 풀었죠. 가운데 짝수를 x로 풀었잖아요. 그러면 x가 4이긴 하지만 가장 큰 짝수를 물었다면 4 더하기 2로 6 이렇게 해서 구하고자 하는 값을 확인하는 연습을 꼭 시키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유형사로 실생활 문제로 알아볼게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만 살짝 짚어보고요. 핵심은 저희가 오늘 처음에 했던 활용 문제 풀 때 기본 원리 있잖아요.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나이, 거리, 속력, 시간, 길이. 자, 거리, 속력, 시간에서는 어떤 공식만 짚어주시면 돼요. 거속시죠. 거, 그리고 속시. 이렇게 하고 거리는 속력과 시간의 곱이고 여기는 나눗셈. 속력은 거리를 시간 나누고 시간은 거리를 속력 나눈다. 그렇지만 제가 아마 1차 방정식 활용할 때 강조드렸을 겁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거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속력입니다. 속력의 단위를 잘 관찰해서 거리와 시간을 속력의 단위 맞추면 자동 풀린다라고 보여드렸었고요. 자, 구하는 것을 x로, 즉 뭘 하라는 얘기죠? 미지수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x를 쓰고요.
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조건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되고요. 해를 구합니다. 해를 구하고 마지막 단계 뭐예요? 항상 확인하는 연습은 똑같습니다. 형과 동생의 나이 문제 나오죠. 높이랑 뭐 독서 속도 문제 같은 것도 나오고요. 캠프 일정 거리 문제, 뭐 이거 일정 같은 것도 시간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가격 수익률 문제. 자, 이게 비율 같은 문제 나올 때 몇 프로 증가했어요, 몇 프로 감소했어요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은근히 이거 좀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마 그 친구들은 1차 방정식 활용했을 때도 똑같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퍼센티지에 관련돼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 하락하는 거, 이런 거, 단가 계산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공간 배분하는 거, 좌석 배치 문제도 이거는 이제 배수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뭐 몇 명씩 어디에 넣었는데 부족하다, 남는다 이런 형태의 문제. 1차 방정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미지수 x를 잘 결정하고 식을 세우고 봤더니, 즉 방정식을 세우고 봤더니 그게 2차 방정식이었다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유형 5. 높이거리 운동 관련은 좀 문제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낙하포물선 운동 던지기 문제. 공을 초속 몇 미터의 속력으로 던져요. 그럼 공은 포물선 운동을 하죠. 그래서 공이 최고 높이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언젠가 떨어지죠. 만약에 이게 지면이다 라고 했다면 지면 위에서 이때 암묵적으로 사람의 키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출발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최고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걸 아직 안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요? 식을 줘요. 우리한테 유도하게 하지 않아요. 그죠? 식을 주면 아 그렇겠거니 하고, 중요한 사실은 대칭성이죠. 최고점까지 올라간 다음에 좌우가 항상 대칭을 이룬다라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 공이 있잖아요. 그럼 처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왜냐면 이 높이가 어때요? 높이가 같으니까요.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에 올라가 있을 때의 그때까지 처음 걸린 시간, 혹은 지면에서 몇 미터 올라갔을 때, 그러면은 처음과 나중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공이 움직이는 데까지 걸린 시간, 뭐 요 정도 물어봅니다. 지면이 땅에 왔을 때, 지면이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높이가 0일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면에서 출발이 어디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죠. 초속 50m로 똑바로 위로 던진 공은 언젠가는 최고까지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t초의 높이를 hm라고 합니다. 시간과 높이에 관한 이런 식을 알려줘요. 시간에 대한 2차식이 나왔죠. 일단 2차식 나왔습니다. 공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05m 이상인 지점. 즉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면에서 105m 높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상이 되는 거니까 결국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를 말하는 거죠. 여기부터는 점점 105m보다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최고까지 갔다 다시 높이가 좁아지다가 높이가 좁아지는 거 아니죠. 높이가 짧아지다가 여기까지 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h가 얼마일 때 말하는 거예요. 105일 때의 그때 t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값이 얼마일 때요? 105일 때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50t, 이 값이 얼마일 때요? 105일 때를 말하는 거죠. 한쪽을 다 이항시켜 볼까요? 5t제곱, 다 우변 이항한 거예요. 마이너스 50t 플러스 105는 0이 되네요. 양변을 5로 더 약분하면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2는 0이 되네요. 합곱의 인수분해 가능하시죠? 어떻게 되죠? t 마이너스 3 그리고 t 마이너스 7은 0 맞나요? 그럼 t는 뭐죠? 3 또는 t는 7. 즉 이때가 3초일 때란 얘기고요. 이때가 7초일 때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105m 이상인 것은 몇 초 동안인지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뭐예요? 이 차이만큼, 즉 4초. 단위가 있었기 때문에 단위 붙여서 답을 적어야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문제가 조금 바뀌면 이거예요. 지면으로부터 105m가 되는 첫 번째, 그쵸? 처음은
얼마큼 시간이 지났을 때 몇 초 후인가, 두 번째일 때 몇 초 후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도형과 관련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체적으로는 그냥 방정식을 바로 세울 수 있게 줍니다. 그래서 넓이 관련된 게 많이 나오죠. 그 밑변 또는 높이를 x로 날 상황이 오겠죠. 넓이 공식을 이용합니다. 또는 직각삼각형을 활용한 방정식 세우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한 면의 길이를 x로 놓고 넓이를 2차식으로 표현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와 길이 관련된 문제인데 통합해서 결국 도형에 관련된 문제는 길이 혹은 넓이 혹은 부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렵지 않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미지수를 결정하고 마지막에 단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 학생들한테 이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문제 풀 때 다 다른데요 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줄이는 연습을 꼭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제집 있죠. 여러 개 시중에 돌아다니는 문제집. 거기 나오는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질문 한번 던져보시고요. 문제 풀다 보면 결국 내가 이 넓이 공식을 까먹었구나. 이 방법이 낯설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정리하고 나서 나중에는 이게 유형을 추리게 되면은 몇 가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맛보게 해주셔야 돼요.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원도 다를 필요가 있죠. 자, 원이 포함된 도형은 반지름의 길이를 x로 놓고 원의 넓이 공식. 원의 넓이 공식은 알죠? 원줄 곱하기 반지름을 r이라고 친다면 반지름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기타 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형이 겹쳐지거나 쪼개거나 막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거는 그때 맞춰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정말 문제 풀어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삼각형 ABC는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고 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이 점 H일 때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액션도 취했는데요. 그죠? 직각에서 내린 수선의 발. 뭐라고요? 직각에서 내린 수선의 발은 이 변의 제곱은 가까운 변과 먼 변의 곱. 만약에 이거를 까먹었더라면 할 줄은 알아야겠죠. 닮음인 거 이용하는 거죠. 이 직각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이 닮음이에요. 대응하는 길이비가 같아요. 라는 거 이용해도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1 제곱은 가까운 변 4 곱하기 먼 변, 즉 이거죠. BC의 길이 4 플러스 2x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되죠. 예, 좌변 풀어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곱해서 16 플러스 8x가 되죠. 한쪽으로 몽땅 다 이항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5는 0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벌어지는 사실. 선생님 이거 문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왜요? 라고 하면 이거 합곱의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예요? 큰의 공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딱 떨어지는 정수값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는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짝수 근의 공식 쓸 수 있죠. 그 x는 분모는 최고차계수 1이고요. 마이너스 얘가 b' 역할이죠. 풀마 루트 b' 제곱 그리고 2차계수와 상수한 곱을 빼버리죠. 플러스 15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x는 3 풀마 루트 하시고 15랑 9의 합으로 근호한 24고요. 바깥으로 나오는 거 있죠. 루트 24는 2 루트 6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변의 길이는 양수여야 되는 거죠. 루트 9, 얘는 루트 24예요. 빼기가 되면 뒤에 게 커지는데요. 결과가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x는 양수이므로 따라서 x는 3 플러스 2 루트 6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x의 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자체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자, 이거 외에 도형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에서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방정식을 세워서 푸는 거, 훈련밖에 답이 없죠.
자,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x만큼 늘렸더니 원의 넓이가 28파이만큼 넓어졌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그림에서 큰 원에서 반지름이 6인 작은 원을 뺐더니 이 도너츠 모양의 링 모양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의 넓이가 28파이만큼 차지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커진 거니까요. 자, 이제 x의 값만 구하면 되네요. 다 됐네요. 자, 큰 원, 즉 반지름은 x 플러스 6이죠. 반지름 제곱에다가 원주율 곱하는 거죠. 여기에서 안쪽의 원, 반지름 제곱 곱하기 원주율. 이 차이만큼이 바로 뭡니까? 28파이입니다. 그럼 얘는 방정식에 세울 수 있는 수가 어디냐? 자, 원의 넓이가 28파이만큼 넓어졌을 때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방정식이고 대신에 얘는 약간 작절을 세울 필요가 있겠죠. 결국 그림을 들여다봤더니 큰 원에서 작은 안쪽의 원을 뺐더니 그 넓이가 28파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한번 만들어 놓고 방정식에 적용하면 좀 더 좋겠죠. 자, 이제 계산입니다. 양변에 파이가 다 모두 약분이 되죠. 전개할 필요가 있겠죠. x제곱 플러스 곱의 2배 12x 플러스 6제곱 36 빼기 얘는 36은 28 되네요. 한쪽 몽땅 이항에서 정리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8은 0이고요. 합곱의 인수분해 누구누구 있어요? 14랑 마이너스 2요. 그래서 x 플러스 14, x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자, 이때도 x는 원래는 마이너스 14 또는 x는 2라고 해야 되지만 변의 길이는 양수가 되죠. x는 2. 왜냐하면 x는 양수이므로 이렇게 적어도 괜찮죠.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에다가는 2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자주 실수하는 개념 정리를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핵심 유형만 제가 다뤄드렸습니다. 자연수 조건을 무시해요. 결국 뭐 정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어진 수의 조건을 까먹은 거죠. 그리고서 엉뚱한 답을, 음수회를 선택하는, 둘 다 답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죠. 해를 구한 후 구하는 답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거. 둘 다 뭐예요? 이것도 확인이 중요한데 확인 안 해서 그런 거죠. 자, 근해 공식만 쓰고 인수분해 가능한 식을 놓친다. 그러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빨리 풀면 되는데 무조건 근해 공식 접근하게 되면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근해 공식 쓰는 것이고요. 자, 부호 오류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호가 오류인 학생들은 실수가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 실수 아니야. 아마도 네가 자꾸 이거 뭘 잘못 보는 것 같아. 하고 그것을 좀 각인시키시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자, 두 수의 관계 차나 곱이나 합등해서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꼼꼼히 안 읽는 경우 있어요. 두 수의 합이었는데 차로 잘못 보거나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는 이렇게 표시를 하자라고 설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의 활용까지 알아봤고요. 잘 정리가 됐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들 중에서 분명히 선생님들이 잘 다루실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확인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